안녕하십니까. 알레프 인디아 인치윤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으로 인해 이렇게 한 분 한 분 찾아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발표 주제인 BIS 인증 관련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회사 소개,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업체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공장 실사, 그 다음에 BIS 규격 변경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BIS 인증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이 공장 실사와 BIS 규격 변경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알레프 인디아는 인도 델리에 위치해 있고, 최근에 BIS에서 DDG로 근무하셨던 AK 샤르마 씨를 정식적으로 스카우트를 하면서 이분께서 BIS 인증 기술 자문위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DDG는 가장 높은 계급인 다이렉터 제너럴 밑에 데퓨티 다이렉터 제너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9년 설립이 되어서 BIS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서비스 범위가 늘어나면서 여러 개의 법인을 더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알레프는 몇 개국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현재 한국에는 작년에 원래 설립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번 연도에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장 실사 본론으로 들어가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실사는 크게 생산 공정 확인, 샘플 테스트, 서류 작업, 샘플 봉인 이렇게 크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공정 자체는 뭐 평균적으로 약 이틀 정도가 소요가 되겠지만 부수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동 시간으로 인해서 약 한 일주일 정도를 계획을 하셔서 공장 실사 일정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산 공정 확인은 사실 생산 공정에 따른 확인, 이제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샘플 테스트입니다. 샘플 테스트에서는 반드시 BIS에서 규격에서 명시한 테스트 방법대로 테스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샘플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미비된 서류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서류 작업은 사실 BIS 신청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한번 수정하고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샘플 봉인을 하고 공장 실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제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해 위험 물질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DHL을 통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IS 공장 실사 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S 실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스트 방법, 뭐 이제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말레산 무수물 규격집을 가지고 예시를 들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제 화학 규격집이든 뭐 어떤 제품이든 모든 규격집에는 이렇게 테스트 항목들,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치, 그 다음에 테스트 방법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는데, BIS 진행 시에는 반드시 이 항목을 보시고 어떤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고, 결과치는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고, 테스트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테스트 방법은 반드시 BIS 규격에서 명시한 테스트 방법대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테스트 결과치도 반드시 BIS 규격에서 명시한 결과값을 준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뭐 ASTM이나 ISO를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공장 실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재실사든지 아니면 공장 실사 시 페일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 인도 규격을 보시면 각 테스트 방법별로 어떤 이제 테스트 장비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시약 또 어떤 이제 초자료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를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그에 맞따른 이제 테스트 장비, 초자료, 그 다음에 시약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테스트 장비 리스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보시면 말레산 무수물 함량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시약이 필요하고 이러한 초자료가 필요한데, 만약에 뭐 임의적으로 다른 시약을 사용하거나
다른 초자료 장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테스트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은 공장 실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 또 이제 사전에는 반드시 샘플 테스트를 위한 샘플도 충분한 양을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장 실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사실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두 개의 공장을 한 번에 실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두 공장 간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인데, 즉 뭐 차로 15분에서 20분 사이라고 하면은 같은 공장, 이제 두 개의 공장을 같은 시간에 같은 공장 실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뭐 여수 공장과 울산 공장, 뭐 포항 공장을 동시에 실사를 받는다고 하면은 공장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두 개 공장을 동시에 실사를 받다 보니까 좀 7일간에 걸쳐서 공장 실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토요일 날 이제 출국을 해서 일요일 날은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게, 실사를 진행할 때 도착 당일에는 바로 실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 하루 정도는 여유 시간을 갖고 준비를 이제 일정을 짜야 되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공장 실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사전에 이제 미팅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미팅은 공장 실사관님이 어떻게 공장 실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브리핑, 간단한 브리핑이 진행이 되었고, 공장에서는 어떻게 공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단한 사전회의가 마치고 나서 바로 생산 공정을 확인하러 갔고, 그 이후에 사실 생산 공정은 아무래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고 간략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실험실로 가서 샘플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미비된 서류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샘플을 봉인을 하고 미비된 서류 작업을 한 후에 제2 공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생산 공정 확인을 동일하게 진행을 했고, 이후 실험실로 가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샘플 봉인하고 미비된 서류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공장 실사 일정은 마무리가 되었고, 하루 정도 서울로 올라가서 간단하게 관광 및 쇼핑을 진행하는 일정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실사관 성향에 따라서 뭐 많이 다르겠지만, 하루 정도는 여유 시간을 갖고 이러한 관광이나 쇼핑을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좋고, 사실 일정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실사관님하고 반드시 철저하고 면밀하게 일정을 조율을 하셔야 되고, 또한 아무래도 인도다 보니까 채식주의자가 많아서 공장 실사관님이 어떠한 음식을 선호하시는지, 또한 못 먹는 음식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사전에 체크하셔야지 공장 실사 당시 이제 공장 실사에만 집중하실 수 있고 부수적인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장 실사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규격 변경 절차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격 변경, 어떤 부서에서 규격 변경을 담당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격 변경은 이제 BIS 내부에서 각 제품군별로 규격집을 이제 관장하는 부서가 있는데, 화학,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PCD라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PCD는 단순히 BIS 직원뿐만 아니라 자문위원단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자문위원단에는 뭐 석유화학협회, 그 다음에 뭐 인도 석유 이제 화학 실험실, 또는 인도 내 대형 화학 기업, 뭐 예를 들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그런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자국의 입김이 좀 더 세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 BIS에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BIS 규격을 개정 변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은 사실 먼저 프로포절을 제출해야 되는데, 프로포절은 반드시 PCD 부서에서 배포한 이 양식을 통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양식에는 어떠한 조항을 이제 변경을 하고 싶은지, 그다음에 왜 변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근거가 반드시 명확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변경을 하고 싶은지도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를 보면은 주의해야 될 점이, 뭐 KS 규격이라든지 자사만의 규격으로 변경 요청을 하면은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100%이고, 변경을 요청하는 규격은 반드시 뭐 국제 규격에, 예를 들면 ASTM이라든지 ISO 규격에 따라서 변경을 요청하셔야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CD에서 검토를 하고 만약에 공청회가 열려서 자문위원단이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청회 테크니컬 커미티가 열려서 자문위원단끼리 이제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를 하게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지를 검토하고 마무리 짓게 되는데 이 공청회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는 추후에 최종적으로 PCD에서 규격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규격 변경을 제안한 건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이 어려운 점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점은 사실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상당히 길다는 건데 아무래도 PCD 부서 업무 자체가 상당히 느린 것도 있지만 규격 변경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 프로세스가 물리적으로 길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 개 업체가 단순히 제안서를 제출한다면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뭐 변경 요청을 이제 제안한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기술적 근거 혹은 현재 존재하는 BIS 규격에 따라서 테스트가 뭐 불가능하지 않다, 진행 가능하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라면은 반드시 이것도 뭐 제안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응 방향을 보겠는데 가능하면 이제 BIS에서 요구한 이제 방법대로 테스트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예를 들면 뭐 BIS 규격과 뭐 현재 진행하는 자사에서 진행하는 뭐 이제 테스트 방법이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BIS 규격대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BIS 규격은 어떤 수동 매뉴얼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다면 현재 자사에서는 뭐 이제 자동화된 방법을 제시한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밀도나 비중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자동 덴시티 미터를 사용하는데 BIS는 수동의 방법을 제시를 한다. 그렇거나 또는 뭐 사용하는 시약이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시약이고 이걸 대체하는 시약을 대신 사용한다.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공장 실사관님과 협의를 해서 통과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제안서 제출보다는 추후 이제 공장 실사관님과 협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될 반드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입업체 쪽과 협의를 해서 같이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무래도 유저 인더스트리 쪽에 입김이 더 세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팔로우업이 반드시 같이 따라와 줘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 규격 변경권은 마무리를 짓고 마지막으로 이 BIS 최신 동향에 대해서 마무리 이제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0여 개의 이제 주요 화학 제품들이 곧 발효 예정인데 뭐 가성소다는 이미 2018년도에 발효가 되었고 나머지 제품들은 이번 연도 3월, 5월, 6월 순차적으로 발효가 될 예정인데 이를 제품들은 사실 2019년도 세 차례 미팅에서 이미 논의가 되었던 제품이고 순차적으로 강제 인증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정에 맞춰서 이제 인증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제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연장 공문이 나오진 않은 상태이고 현재 발효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인증 실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이제 이번 연도 1월 달에 EVA와 PE 제품이 WTO에 제소가 되었고 특별한 문제나 이슈가 제기되는 것이 없다면은 빠르면 3월, 늦으면은 4월, 5월 중에는 정식 이제 발효 공문이 나와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고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공장 실사 재개 일정인데 사실 공장 실사는 2월부터 중단이 되었고 이렇게 중단이 되면서 지금까지 BIS에서는 공장 실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BIS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몇 개 국가와 인도 간에 얘기가 오갔고 이제 공장 실사 시 자가격리 조치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를 하셨다고는 했는데 정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없고 또한 2월 말 정도에 이제 공장 실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이것 또한 정식적으로 뭐 공문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바는 없으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변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뭐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이 있다면은 바로바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뭐 온라인 실사도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뭐 정확한 규정도 없고 이전에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공장 실사 일정은 한 뭐 빠르면 정말 4월, 늦으면 한 5월 정도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은 뭐 BIS나 정부 부처에서 따로 얘기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뭐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고 뭐 추가적인 BIS 인증 관련 뭐 공장 실사라든지 뭐 규격 변경권 관련 또는 뭐 최근 동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있는 뭐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